오늘 리뷰는 바로 HGC 데스티니 건담 스펙2 앤드 제우스 실루엣. 그렇게 기다리던 그 프라가 드디어 국내에도 발매를 했습니다. 역시 박스 사이즈 크고요. 아래쪽에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그리고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의 요 날개가 빼꼼 보이죠? 그래서 박스가 연결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긴 한데 저는 조립하고 나온 박스는 버리기 때문에 이걸 해볼 수가 없네요. 일단 극장판인 건담 시드 프리덤에서 아주 크게 활약을 한 데스티니 스펙2가 드디어 프라화가 정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극장 상영 당시에 클리어 한정은 있었어요. 그게 요거였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아직 구성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뭐 블레이드 안테나의 신규 조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서 이번에 새롭게 제우스 실루엣과 합본으로 나오게 됐는데 발매는 2024년 11월 23일 일본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7,200엔입니다. 국내 정가로 치면은 86,400원이죠. 장비의 볼륨감이 큰 만큼 박스도 두껍고 가격대도 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만 보니까 박스 뒤쪽에는 여기 미티어 탑승한 포스 임펄스 스펙2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럼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스티커인데요. 9번 스티커 빼고는 나머진 전부 다 데스티니 건담에 사용이 되는 스티커입니다. 기존에 쓰던 그런 부위들이죠. 그리고 정크 파츠, 뭐 스탠드 조인트야 제외하고 본체에서 남는 게 있어요. 데스티니 건담의 블레이드 안테나입니다. 노란 색깔의 블레이드 안테나가 남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이제 한정판이 있었다, 상영 당시에는 온전하지 않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인데 HGC 데스티니 건담의 노란 색깔 파츠들, 블레이드 안테나, 손등, 그리고 쉴드, 런너 한 장에 몰려 있거든요. 그거를 이 블레이드 안테나의 색깔로 맞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블레이드 안테나 회색, 손등 회색, 쉴드 회색 이렇게 사출이 되어버렸었는데 덕분에 한정판은 손등과 쉴드가 노란 색깔 스티커가 부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일반판이 나옴에 따라서 기존 데스티니 건담의 B2 런너에다가 블레이드 안테나 금형을 하나 더 팠어요. 귀퉁이에다가. 덕분에 원래 쓰이던 노란 색깔 런너에 있는 이 블레이드 안테나는 정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 손등이다, 쉴드다 노란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스티커도 더 안 써도 되고요. 그 외에는 데스티니 건담의 기본 구성들이죠. 일단 하나하나 보죠. 고에너지 빔 라이플, 기존의 데스티니 건담과 동일한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스티커가 추가되고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달라진 게 없죠, 여기는. 그리고 안티 빔 쉴드, 외장 컬러 따라서 조금 더 회색이 진한 그런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노란 색깔 스티커 양옆에 쓰는 거는 동일하고요. 뭐 패널 라인 똑같고 슬라이드 기믹 똑같고 뭐 기믹도 똑같죠. 그리고 파르마 피오키나, 기본적으로 앞쪽으로 쫙 편 손입니다. 손등의 노란색 파츠는 호환하는 거 그대로 쓰고 있고요. 손바닥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파르마 피오키나 이펙트 파츠를 손바닥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것도 기존 데스티니랑 똑같죠? 대신에 손등의 파란색 외장이 이제 컬러가 바뀜에 따라서 좀 더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리두스 풀고르 빔 쉴드 이펙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등에서 발생하는 빔 쉴드. 여기는 뭐 특별히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플래시 엣지 2 빔 부메랑 이펙트. 이제 어깨에 고정되어 있는 빔 부메랑을 날릴 때 쓸 이펙트고요. 다음은 고에너지 장사정 빔포. 이거 역시 데스티니 건담 스펙2가 전반적으로 컬러가 어두워지면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비교를 잠깐 해보면 짜잔! 메탈 로보톤 때도 느꼈지만은 색깔이 엄청 진해졌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제 기존의 데스티니의 컬러는 되게 밝았네요. 엄청 밝았네요. 반면 스펙2는 엄청 어둡고요. 전개도 해볼까요? 이렇게 전개해서 뭐 전개했을 때의 느낌도 역시 나쁘지 않네요. 기존의 데스티니 건담 느낌도 나면서 색깔은 훨씬 진해진 모습이고요. 아, 참고로 중간에 있는 빨간색 포인트 당연히 스티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다이트 빔소드, 데스티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근접 무장이죠. 대함도입니다. 대신에 역시 컬러가 엄청 그냥 새하얘져가지고 기존의 데스티니 건담 외장보다 더 밝은 허연색, 아주 미묘한 푸른기가 도는 듯 하지만 아닌 것 같은 그냥 하얀색, 그런 느낌. 기존 데스티니와 비교했을 때는 이 실검 부분, 칼날 부분도 회색으로 바뀌어가지고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파란색이었던 애가 하얀색이 되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죠. 역시 중간에 있는 빨간색은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개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전개해서 고정하고
가드 펴고 아론다이트용 빔 파츠도 이렇게 장착을 해줍시다. 짠! 빔소드 완성! 느낌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전혀 컬러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빛의 날개랑 똑같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캐논용 손잡이입니다. 메탈로보톤에서는 이게 수납형 손잡이였는데 이제 HGC에서는 좀 비율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우스 실루엣용 미사일 파츠입니다. 제우스 실루엣 중간에 있는 저 레이더 유닛에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해치 오픈된 교체 파츠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해치 오픈된 곳 안에 미사일 디테일들도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티니 건담 본체에다가 제우스 실루엣 그리고 액션 베이스 7이 2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본체를 끼우기 위한 용이고 하나는 무거운 부분을 지탱하기 위한 용으로 해서 2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 제우스 실루엣 상태라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지지대용으로 하나 더 받쳐주는 거죠. 뒤로 넘어가지 않게. 근데 지금처럼 무게중심만 잘 잡아주면은 스탠드 하나로도 세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 더 있는 게 안전한 거죠. 그러면 데스티니 스펙2랑 제우스 실루엣 남았으니까 데스티니 건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데스티니 건담 스펙2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뭐랄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본 컬러였던 하얀색 부분이나 파란색 이 두 군데가 유독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색이야 뭐 기존에도 검은색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빨간색도 기존에는 되게 진한 색이었어요. 어라? 생각해보니까 빨간색은 밝아진 것 같네요. 어라? 노란색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생겼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 발매한 데스티니 건담 HGC 원본과도 비교를 해봐야겠죠. 데스티니 스펙2는 진짜 이 외장 클리어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파츠도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외형 비교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관절 때도 좀 이야기할 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역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얀색 외장과 파란색 외장 색깔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의 데스티니 건담의 하얀색 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본 이 아론다이트랑 거의 같은 색이거든요. 거의 하얀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한 회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도 완전 진한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거의 남색으로 갈 정도로 색깔이 진해졌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외장과 이제 색깔이 통일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빨간 색깔, 날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웬걸 색깔이 더 밝아졌습니다. 원래가 좀 진했어가지고 이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좀 밝은 색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머리부터 봅시다. 기본적으로 머리가 회색이잖아요. 블레이드 안테나도 회색이 되면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하나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게 원본 같은 경우는 노란 색깔 블레이드 안테나 덕분에 머리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건담이야 라는 그런 느낌? 근데 거기서 스펙2 같은 경우는 약간 한층 더 차분해진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데스티니 건담 특유의 그 피눈물 그 부분도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요. 또 뭐 이제 초록색 부분, 눈이나 이마의 센서 이런 것도 다 스티커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발칸 부분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여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 안테나 노란색이 정크라는 건데 색깔이 바뀌진 않았을까요, 이쪽은?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묘하게 어두워진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안 느껴지네요. 근데 분명히 노란색도 조금은 어두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몸통! 역시나 파란색이 진해지면서 되게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몸통만 봤을 때 일반 버전은 되게 밝게 느껴지거든요. 분위기가 다르죠, 둘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면서 하늘색이었던 이 흉부 라인은 하얀색으로 바뀌었고요. 빨간색은 아까 비교했듯이 조금 더 밝은 톤의 빨간색이 됐고요. 팔 같은 경우도 뭐 바뀐 부분에 뭐 집합체죠, 거의. 파란색은 진해졌으며 하얀색의 외장은 진한 회색이 됐다. 그러면서도 손등에 노란색도 있으니까요. 이쪽도 잠깐 비교해 볼까요, 다시? 확실히 언뜻 보면은 큰 차이 없게 느껴지는 노란색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자세히 갖다 대고 보면은 조금 더 이쪽이 스펙2가 색깔이 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골반 쪽은 이제 바뀐 외장 컬러 말고는 역시 디테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던 거 그대로고요. 뒤쪽 스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뭐 패널 라인이 가장 많은 부분이긴 한데 역시나 외장 컬러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진한 회색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서 계속 봤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회색이 약간 MG 보는 기분도 드네요. MG가 외장이 좀 회색이어가지고 되게 어둡네 라는 느낌 들었는데 그 느낌을 스펙2에서 봤네요. 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빨간색은 조금 더 밝아졌고요. 발등은 더 진해졌고요. 백팩 역시 가운데 있는 파란색, 굉장히 진한 파란색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날개 아까 비교했듯이 조금 더 밝아진 빨간색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검은색은 딱히 컬러가 바뀌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날개 자체는 그냥 여전하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날개 가동시켜 볼까요? 전개. 안쪽에 들어가는 작은 날개 부분도 디테일이나 이런 건 그대로입니다. 색깔만 조금 더 밝아졌을 뿐이죠. 대신 여기 에나멜 도료로 먹선 작업하고 지우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 먹선을 지울 때 보니까 유독 이 빨간색 런너만 에나멜 신너에 묻어나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 면봉에 에나멜 신너 묻혀서 빨간 색깔 런너를 문지른 건데 다른 부위로도 한번 문질러 보면은 이렇게 문질렀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묻어나요. 다른 색깔, 다른 런너들은 괜찮은데 유독 빨간색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체의 가동 한번 살펴볼 텐데 뭐 가동이야 근데 우리가 2019년부터 발매했던 데스티니에서 이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다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미 HGC 데스티니 건담 같은 경우는 이 스펙 2까지 벌써 5개째입니다 제가. 일반판, 하이네, 클리어, 코팅 리뷰하고 지금 스펙 2거든요. 그래서 가동은 좀 포인트로만 보고요. 대신에 수정된 부분들. 뭐 가동 범위가 수정됐다는 게 아닙니다. 원본 데스티니 때 우리 어땠죠? 일단 양쪽 어깨 관절 강도가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는 축관절의 강도가 좌우가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러네요. 왼쪽 어깨가 더 튼튼하네요. 확실히 오른쪽 어깨가 지금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어땠나요? 허리의 볼 조인트 하도 뻑뻑해가지고 제가 이거 살짝 갈아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갈아냈던 흔적. 너무 뻑뻑해서 이렇게 허리 돌리면 부러질까봐, 뒤틀려 버릴까봐. 그런데 지금 말한 부분들 스펙2는 양쪽 어깨 관절 강도 거의 동일하고요. 허리 부드럽습니다. 적당한 타이트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뭐 어깨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돌리는데 아무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빼는 것도 수월하게 잘 빠지고요. 특별히 관절을 갈아내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일단 조립하는 부분에서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잘 조립되네 같은 느낌이에요. 어깨 같은 경우도 양쪽 어깨에 들썩이는 부분의 관절 강도가 양쪽 다 비슷합니다. 뭐 어디 하나 뻑뻑하거나 아니면 어디 쪽이 조금 더 헐거운 것 같아 뭐 그런 것도 없고 양쪽 다 편안하게 움직이게끔 되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초창기 HGC 데스티니 발매 후에 이 부분에 조금 수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래서 HGC 데스티니 건담의 가동 특징 그냥 사실상 전체적으로 현 시드 액션 시스템의 기초를 다진 그런 가동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목은 뭐 밑에 축관절 위에 볼관절 돌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었고요. 그죠? 들고 숙이는 것도 그렇죠. 어깨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죠. 앞으로 쭉 뽑혀 나오는 어깨인데다가 위아래로 상하 가동도 폭이 넓습니다. 거기에 볼 조인트까지 있으니까 한층 더 꺾어주는 가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옆으로 들 때도 90도 이상 들어지고요. 팔도 상박 회전, 하박 회전이 두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이중관절 크게 움직이면서도 팔 회전도 별도로 쓸 수 있어요. 허리도 볼 조인트 플러스 위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숙이는 부분이 볼 조인트에서 한 번, 이 허리 중간 부분에서 한 번, 흉부에서 한 번, 흉부까지도 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숙일 수 있는 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돌아가는 거야 뭐 적당히 한 45도 각도 정도로 돌아가고요. 사이드 스커트 특징이었죠. 이렇게 뒤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별도 가동 다 되고요. 앞쪽 스커트 역시 크게 들어지는 데다가 고관절은 휴기동 기믹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의 간격을 만들면서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가능했죠. 이렇게 해서 다리를 크게 들어 올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옆으로 드는 거 뭐 편하게 들어지고요. 무릎은 이중관절 아주 크게 꺾였고 그리고 발목 안쪽에 폴리캡을 하나 쓰긴 하죠. 지금의 시드 프라들은 안 쓰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앞뒤 가동 도와주고 볼 조인트 해서 크게 돌아가고 발바닥 접히고 이런 거 가능했죠.
더구나 날개도 안쪽 축에서 약간 딸깍하면서 한 클릭 정도 날개 바깥으로 가동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날개를 완전히 전개도 하고 앞뒤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하죠. 물론 무릎 꿇기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스커트 좌우를 갈라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딱히 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백팩에다가 무장들 장착을 해볼까요? 이렇게 슬라이드 장착 딱 껴주고 깔끔하게 11자 만들어주고, 왼쪽 팔에다가 쉴드 장착을 해주고, 오른손에는 빔라이프 맞나? 다시 생각해봐도 스펙2는 빔라이프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왜 스펙2라고 해놓고 레일건을 안 껴주는 거야? 바로 결국 메나스에서 강탈해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빔라이플 들어있으니까 액션은 한번 봐야죠. 자, 빔라이플 끼고 멋들어지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아쉬운 게 생긴 게 있다면은 뒤쪽 스커트인데, 뒤쪽 스커트가 좀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고정형이잖아요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좀 더 뒤로 넘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뭐 그래도 이걸로도 충분히 멋지긴 하니까요. 자, 가벼운 라이플 액션 한번 취해봤습니다. 빔라이플 뭐 사실상 이 액션이 최고기도 하죠. 그럼 바로 레일건으로 바꿔볼까요? 자, 비슷한 구도로 잡아봤는데요. 레일건 길쭉하고 멋지긴 한데 제가 메탈 로보톤 때도 느꼈던 게 여기도 있네요. 이 일자로 안 잡힙니다. 좀 더 손잡이 부분을 길게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팔과 라이플이 일직선이 안 된다. 그리고 블랙나이트 스쿼드들을 압도하던 그 무장 장사정 빔포와 빔 부메랑 액션, 공식 사진에 있는 포즈를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사실상 작중에도 같이 썼잖아요. 빔 부메랑 던지고 완전 혼란 와있는 상태에서 빔포로 제로거리 뻔. 그리고 파르마 피오키나 액션, 역시 뭐 파르마 피오키나 하면 이렇게 특유의 소리 들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는 슈 요런 액션이죠. 그리고 분신은 이렇게 하는 거다! 33개의 분신 짜자장. 뭐 설정이고 뭐고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멋지니까 들어간 그런 장면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좋았습니다. 멋졌으면 됐지 그래. 그리고 블랙나이트 스쿼드를 격추하고 모든 분신이 하나로 탁 합쳐질 때 이 느낌 아주 좋았죠. 자, 그럼 이 제품의 메인 아이템 제우스 실루엣.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스탠드 하나가 버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길인데요. 앞뒤로 엄청 깁니다. 뒤쪽으로는 마치 꼬리처럼 리니어 캐논의 포신 부분이 달려 있다던가, 뭐 날개도 활짝 펼쳐져 있다던가, 그리고 얇고 기다란 이 기수 부분도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비교를 위해서 데스티니 건담을 옆에 놓게 되면은 뭐 길이로는 뭐 길이가 어마어마해서 높이야 그냥 스탠드 높이 조절해주면 된다 치지만 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데스티니가 포신 하나만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을 하죠. 그럼 일단 길이부터 재볼까요? 기수 앞부터 뒤쪽까지. 와, 51.5cm. 와, 엄청 길구나. 그러면 자세히 보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우스 실루엣, 그리고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제우스 실루엣 메탈 로보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둘이 비교하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뭔 소리인지 한번 보죠. 일단 정면입니다. 솔직히 정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HGC 쪽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뭔가 다 볼륨감이 더 크지 않아요? 이 앞쪽도 그렇고 다리 유닛도 그렇고 뭔가 조금씩 더 크죠? 프라모델 쪽이. 원래 메탈 로보톤이 논스케일이라서 뭐 사이즈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스케일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렴풋이 144분의 1에 근접하거든요. 근데 그런 메탈 로보톤이 프라모델보다 좀 작아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작기도 하고요. 대신에 컬러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래 메탈 로보톤에서는 메탈릭 골드, 좀 진한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던 부분들이 강황가루 같은 컬러로 해가지고 골드도 초록색도 아닌 애매모호한 프레임색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나마 저 포신이랑 요 탄창 부분 여기는 뭐 그럭저럭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기본으로 쓰인 컬러, 메탈릭 컬러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일단 단순히 레이더 유닛만 가지고 와서 비교하더라도 사이즈 차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금색 프레임의 차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이즈는 HGC가 압도적이지만 컬러는 메탈 로보톤이 압도적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프라모델은 금색이 아니라 초록색 같다 오히려.
그 와중에 레이더 파츠의 색깔은 왜 프라모델은 살구색인가? 되게 애매모호한 컬러입니다. 물론 검은 색깔 링 부분 파츠 분할된 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색깔이 굉장히 어중간하다. 그 외에도 이 포신의 컬러 차이도 상당합니다. 이쪽도 메탈릭 골드로 해가지고 멋들어지게 도색되어 있던 부분인데 황토색은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금색 같아 보여가지고, 심지어 이 프라모델 쪽은 이 부분이 다 메탈릭 컬러도 아닙니다. 메탈릭 컬러 사출도 아니어서 그냥 단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교되는 느낌도 살짝 드는 거죠. 그리고 둘을 좀 더 가까이 놓고 위에서 봤을 때 사이즈 차이입니다. 확실히 볼륨감은 HG 쪽이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지 좀 결정적이라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메탈로봇 때는 이 다리 유닛의 빈 공간을 금색깔 프레임 파츠로 채워놨는데요. 프라모델은 이 부분이 그냥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프라모델이 이 공간 자체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죠. 지금 안쪽도 구멍 뚫려 있는 상태 그대로인 거고요. 그 외에는 역시 피규어 쪽에 데칼이 많이 붙어가지고 멋있다 라는 점이나,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낀 부분이 날개였습니다. 이 메탈로보톤 날개는 되게 뭉툭해요. 그냥 사각 날개처럼 보이는 데다가 각도도 볼 조인트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면은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샤프해요. 분할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쪽 실루엣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신에 프라모델은 각도 조절은 안 된다. 그래도 마치 전함의 날개처럼 길쭉하게 뻗어 있는 느낌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모습을 비교해 보더라도 특히나 이런 파츠들 자체 사이즈가 프라모델 쪽이 훨씬 큽니다. 비율이 그냥 더 전반적으로 크다고 해야 되나? 보기보다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럼 제우스 실루엣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컬러링을 보면서 저는 약간 전함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이 날개 각도랑 디자인 덕분인지 동일한 극장판에 등장한 밀레니엄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날개가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기도 했고, 약간이지만 아크엔젤 닮은 컬러링도 좀 있고, 이런 붉은 색깔 라인 같은 거 말이죠. 바닥 쪽에 3mm 조인트를 끼울 구멍이 있기도 하고요. 빼보면 흉부를 감쌀 외장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수로 가보면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외장 부분이 좀 인상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분할로 되어 있어요. 스티커 유일하게 딱 하나 사용하는 게 이 초록 색깔 센서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는 전부 다 파츠 분할이에요. 조형도 꽤나 멋지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패널 라인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검은 색깔 파츠, 그대로 쭉 뒤쪽으로 레이더 파츠. 방금 봤듯이 레이더는 웬 살구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금색 아닌 금색 같지만 금색 아닌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참고로 이 레이더 유닛 미사일을 내장을 하고 있죠. 근데 메탈로보톤보다 좋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 해치 오픈식이에요. 짠! 요렇게 와우! 거기다가 안쪽에 빨간색의 파츠 분할까지 깔끔하게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뒤쪽 넓은 쪽은 아까 구성에서 봤죠? 이렇게 뒤쪽 넓은 쪽을 눌러주면은 파츠를 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막 잘 빠지진 않네요.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뒤쪽으로 빼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튼 이렇게 떼어낸 커버를 해치 오픈된 걸로 바꾸는 거죠. 양쪽 다 바꿔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치 오픈된 파츠 쓰면은 깔끔하게 미사일 해치 오픈이 완성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파츠 교체한 부분은 미사일이 빨간색이 아니라는 것 정도. 참고로 앞에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통 유닛 쪽도 보면은 회색의 여러 가지 패널 라인들, 굴곡들, 디테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도 하얀색 파츠랑 회색 파츠랑 깔끔하게 큼지막하게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검은색 파츠 당연하지만 파츠 분할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요 탄창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팩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중앙부 같은 경우도 큼지막한 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든 컬러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은 꼬리처럼 길게 뻗어있는 리니어 캐논의 포신 3개가 있는데 이건 잠깐 빼서 볼게요.
일단은 포구 부분 구멍이 뚫려 있고요. 안쪽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깔끔하게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도 디테일 들어가 있고요. 포신 자체에도 이래저래 디테일들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 자체는 메탈릭 사출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 금색에 근접한 컬러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이제 검은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죠. 나중에 데스티니 백팩에 수납이 될 프레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이 포신 왜 따로 보느냐? 일단은 수납 방식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슬라이드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메탈 로보토는 이 포신끼리의 결합이 뭐 결합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냥 조인트였단 말이에요. 되게 어중간한 조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헐거워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은 각도가 좀 틀어지면은 이렇게 빠지고 그랬어요. 근데 HGC는 슬라이드식이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서 뺄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간 프레임 같은 경우도 슬라이드식. 방금 뺀 거는 지금 이 포신을 위로 밀었잖아요. 프레임은 반대로 밀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결합을 시킨 상태에서 포신을 가지고 와서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주는 거죠. 되게 튼튼하게 고정돼요. 안 빠져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포신이 3개잖아요. 이 포신 앞부분은 다 같은 파츠를 씁니다만 이 뒷부분은 한 개만 다른 파츠를 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 손잡이 하나 있었는데 구성에서 소개한 거, 이 손잡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옆부분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 라인 이거 안 빠지네요. 두 번째 거 안 빠지네요. 마지막 거 빠집니다. 하나만 손잡이로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무슨 가만 보면은 약간 이 외장이 뒤쪽으로 슬라이드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탈 로보토는 그냥 이런 슬라이드 됐단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바로 이 안에 손잡이가 수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HG는 이 부분이 교체식이면서도 조형도 좀 바뀐다. 형상 자체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신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개는 고정형, 하나는 가동형. 가동형보다는 약간 사용을 위한 포신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이 레이더도 그렇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포신도 그렇고 데스티니 건담 백팩에 슬라이드식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 결합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좌우로 살짝 바깥으로 파여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슬라이드하는 부분에 프레임에 돌기가 맞춰져서 이렇게 데스티니 건담처럼 무장 수납할 때처럼 이게 타이트하게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 유닛입니다. 이제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역시 이제 금색인 듯 금색 아닌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외장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사출이 됐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앞부분은 별도로 뭐 이렇게 막아줄 프레임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붉은 색깔 파츠 전부 다 파츠 분할 되어 있고요. 날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각도 고정입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봤을 때 날개가 확실히 한 45도 정도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회전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회전하는 축이 좀 뻑뻑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가동할 땐 조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회전하는 거 말고는 역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프레임 자체는. 그리고 이제 몸통 쪽에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가동축이 하나 존재하고요. 이 다리는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2개의 조인트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뺀 이유는 미사일 보기 위해서입니다. 얘도 다리에도 미사일이 달려 있었잖아요. 메탈 로보톤에서 이렇게 커버 벗기고 교체하던 그거, 얘는 가동식입니다. 미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포드 자체도 이렇게 가동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위아래에 돌기가 하나씩 있죠. 이 돌기를 잡고 살살살 이렇게 빼주면 안쪽에 있는 미사일이 전개됩니다. 와우! 슬라이드식입니다. 양쪽 다예요. 양쪽 다 이렇게 살짝 빼서 미사일 오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메탈 로보톤에서는 커버 빼가지고 교체하는 교체식 미사일이었는데 이게 가동식이네요. 와우! 프라모델 굉장히 잘 나왔네요. 거기다 이 발 부분도 앞쪽은 관절이 2개입니다. 아래쪽 위쪽 해서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뒤쪽은 가동이 하나죠. 관절 하나 뒤쪽으로 펴주고 아래쪽에는 스러스터 디테일이 있고요. 이 종아리 쪽으로도 스러스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리의 완성이죠. 기본. 블랙나이트 스쿼드를 격추한 이후에 레퀴엠을 파괴하겠어 하면서 날아가는 시나스카. 그러더니 갑자기 통신 꼬맹아 아저씨 아니야 네 장비를 받아가라 슈 하면서 제우스 실루엣이 데스티니를 앞질러서 도킹 준비를 하죠.
자, 일단 데스티니 건담 손에 무장 들고 있던 거 다 떼내주고요. 쉴드도 떼줍니다. 쉴드는 이제 본체로 갈 거니까, 제우스로 갈 거니까. 다음 뒤로 가서 이제 무장 다 버려줍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냥 시원하게 버려요. 바로 그냥 탈거. 그리고 이렇게 데스티니는 어깨에 빈 부메랑 빼고 무장은 다 떼어내주고요. HG에서는 작업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발목을 빼줍니다. 말 그대로 발목을 프레임째로 빼놓는 겁니다. 이 발은 결합할 때 필요가 없어요. 안쪽에 폴리캡만 사용을 할 겁니다. 양쪽 발 다 그냥 시원하게 빼주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데스티니는 준비가 끝. 제우스 실루엣으로 갑니다. 제우스 실루엣에서 일단 레이더 떼주고 뒤에 포신 프레임째로 떼주고 기수 떼줍니다. 기수 이거는 도킹하는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뒤쪽에 구멍이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스탠드에 올려도 괜찮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이제 데스티니랑 결합하려고 그럴 때 어디론가 휘 하고 날아가요. 혼자. 무튼 그렇고 양쪽에 있는 다리 유닛도 다 빼줍니다. 이러고서 일단 스탠드는 제거하죠. 바닥면에 요 결합되어 있는 프레임 부분, 이 부분도 메탈 로보톤보다 훨씬 좋은데 메탈 로보톤은 제우스 실루엣의 지금 이 상태일 때 전용 프레임이 하나 추가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골반 아머랑 제우스 본체랑 이렇게 도킹을 시켜주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이 추가되는데 프라모델은 그런 게 필요가 없다. 피규어는 그 프레임 없으면 결합이 안 되는데. 무튼 이 뒤쪽에 있는 조인트를 쓰더라고요. 대신에 골반 아머의 프레임과 이제 본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살짝만 이렇게 비틀어주면은 이렇게 쏙 빠집니다. C형 파츠로 되어 있긴 한데 되게 두꺼운 C형 파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쏙 빼줄 수 있고요. 뺀 상태에서 이 프레임이 연결되어 있는 윗부분에 이 조인트를 반대쪽으로 쭉 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흉부 외장들 내려주고 그대로 제우스 실루엣 본체는 앞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신에 데스티니랑 도킹 전에 이 흉부 아머를 이렇게 잠시 빼놔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빼놔야 돼요. 피규어에서는 이 흉부 아머가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는 관절이 있었는데 프라모델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빼야 결합이 돼요. 이 프레임을 빼든 데스티니 허리를 빼든, 그리고 제우스 본체에서 이 다리를 떼어내고 남은 외장은 이렇게 밑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 본체 쪽도 준비가 끝났네요. 자, 이러면 데스티니를 스탠드에 올린 이유가 있죠. 이렇게 다리 유닛에 갖고 와서 이제 결합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리 유닛의 이 발 부분을 일단 잠시 펼쳐주고요. 날개도 살짝 밑으로 내려줄게요. 좀 뻑뻑하니까 천천히 조심히 만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 쪽 뒤로 당기면 빠집니다. 슬라이드하는 조인트랑 안쪽으로 깊게 꽂히는 두꺼운 조인트 총 4개로 결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빼주면 이 안쪽에 발을 대신할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거랑 호환을 하거나 할 때는 여기 있는 조인트를 좀 바꿔줄 것 같아요. 이렇게 뺄 수 있는 조인트거든요. 딱 봐도 발목 프레임이 떠오르는 그런 형태죠. 근데 데스티니는 이걸 그대로 쓸 거니까 그대로 활용을 해주고요. 이걸 발 대신에 끼워줍니다. 짠! 피규어 때처럼 이 다리를 감싸는 프레임 같은 거는 없어서 그냥 이대로 결합만 하면 되거든요. 다시 그냥 뒤에 와서 쑥 결합. 결합 끝.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리 사이즈가 적당하고 발목 구조가 지금 이 구조다 싶은 프라는 웬만하면 호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아쉬운 게 있다면 근래 나온 CD 액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프라들은 발목이 데스티니랑은 다릅니다. 구조가 달라서 온전한 호환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걸쳐놓는 거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반대쪽도 발 펴주고 이렇게 날개 살짝 내려주고 뒤쪽 빼고 그대로 데스티니 다리가 와서 발목을 끼고 뒤로 가서 아머를 다시 씌워주고 되게 간단하죠? 자, 다리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팔을 앞으로 잠시 들어주고 날개도 옆으로 들어준 상태에서 이 허리 아머가 옵니다. 제우스 본체랑 같이 말이죠. 혹시나 제우스 본체가 도킹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잠시 빼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잠시 조인트 이렇게 빼놓고 편하게 허리 먼저 결합하고 다시 껴도 돼요. 먼저 데스티니 백팩에 있는 무장 수납부를 위로 크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허리 아머가 오면서 옆구리로 쏙 들어가서 이 흉부 아머로 옆구리 감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원래 빔 라이플 수납하던 구멍 있죠. 사각구멍 저거. 이걸 이 허리 아머를 결합하는 조인트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끼워준 다음에 위치 잡고 반대쪽 아까 빼놓은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머 가지고 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이제 끼워줍니다. 뒤에서부터 잘 보면서 이렇게 조인트 잘 껴주고요. 이러면 허리 부분의 결합이 끝나는데 이러면은 아직 조인트가 이게 깊숙이 꽂히는 건 아니라서 아직 흔들거리잖아요. 이제 백팩으로 갑니다. 레이더 유닛을 가지고 옵니다. 안쪽에 접혀있던 프레임을 펼쳐주고 데스티니의 왼쪽 백팩에 수납이 됩니다. 짠, 이렇게 슬라이드 끼우고 프레임을 다시 내려주는 거죠. 그와 동시에 레이더의 센서 앞부분도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있었던 프레임을 들어 올려서 레이더 유닛과 도킹! 짜잔,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 연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아론다이트가 수납되어 있던 부분에는 이제 포신을 연결을 할 겁니다. 포신 역시 접혀져 있던 프레임을 들어 올리고 그대로 수납 쏙 해주고 프레임 다시 내려주고 동일하게 허리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도킹! 백팩도 튼튼하게 결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가 흔들리는 게 확 줄어들겠죠. 이렇게 두 군데 더 지지대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제우스 실루의 본체를 결합을 할 건데 아직 끼우기 전에 안티빔 쉴드 가지고 와서요. 유닛의 왼쪽에 있는 이 사각 구멍에다가 쉴드를 끼워줍니다. 도킹! 짜잔! 그리고 손잡이도 꺼내줄 건데요. 지금 쉴드를 수납한 반대쪽에 가면은 이제 커버를 뺄 수 있습니다. 커버 빼고 안쪽에 수납되어 있던 손잡이 전개. 이건 메탈 로보톤 때랑 똑같네요. 완성! 데스티니 건담 제우스 실루엣! 아직 포신은 수납된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한번 봅시다. 이거 끼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일단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 높이가 이 상태에서가 되게 궁금한데 당연하지만 30cm가 넘네요. 이 제우스 실루엣 본체만 31.5cm거든요. 가장 높은 것도 지금 이거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 발을 바닥에 좀 맞닿게 하고 싶었는데 이 제우스 실루엣 본체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백팩 쪽에 뭐 포신이라든가 3개의 포신, 한 번 쓰면은 버려야 하는 포신, 그리고 반대쪽에는 레이더 유닛과 미사일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 허리부터 이어져 있는 이 프레임도 확실히 좀 인상적이네요. 메탈 로보톤보다 관절이 많거든요, 얘가. 일단 이 상태에서도 어마어마한 길이,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메탈 로보톤이랑 비교해봐야겠죠? 근데 메탈 로보톤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같은 포즈입니다. 같은 포즈, 같은 선상에 뒀습니다. 메탈 로보톤은 발을 땅에 닿게 한 상태에서 제우스 실루엣이 서요. 근데 HG는 발을 땅에 닿게 하면 제우스 실루엣을 세울 수가 없어요. 프레임이 얘가 높이가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사이즈 차이 명확하죠. 아까 제가 제우스 실루엣 비교하면서 했던 얘기. 사이즈 차이가 상당히 크다. 옆에서 보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니까 포신의 두께도 많이 다르네요. 어허, 그렇구만요. 반대쪽에서 보더라도 볼륨 차이가 상당하네요. 느낌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분위기가. 근데 확실히 이 둘을 비교하는 거는 취향 차이가 크겠구나라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다음은 액션 포즈를 볼 건데 일단 이 제우스 실루의 포즈 잡을 때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거대한 녀석의 각도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왼쪽 겨드랑이 사이는 이미 공간이 부족해서 팔 움직이기가 이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일단 가장 안쪽 뿌리 부분이죠. 당연히 축관절 움직이겠죠. 그리고 프레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가동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앞에서 또 회전을 한번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메탈 로보톤도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메탈 로보톤과는 다른 점이 이 중간 관절, 이중 관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또 한 번 회전축이 하나 있고 제우스 실루엣 도킹하는 부분도 조인트 자체가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가동을 하죠. 거기다가 제우스 실루엣도 이 축을 통해 회전을 할 것이고요. 이 프레임 하나에만 가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총 8개입니다. 그래서 보기보다 관절들도 튼튼해가지고 제우스 실루엣을 잘 버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멋진 각도 포즈 잡을 때는 요 중간 관절도 좀 써주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손잡이 끼울 수 있는 가장 바깥에다 둔 포신을 슬라이드 가져오고 손잡이 파츠로 교체를 해줍시다. 외장 교체. 제우스 실루엣의 앞부분 이제 기수가 끼워져 있던 부분에다 끼울 건데 먼저 이 머리 부분을 데스티니 건담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갔죠? 완전 돌아갔죠?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손잡이가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물론 뭐 이거 안 돌려도 손잡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끼워지긴 합니다. 요 외장 안쪽으로 말이죠. 근데 이걸 돌리면 이렇게 쭉 돌려주면 이게
외장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훨씬 깔끔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꺼냈던 이 손잡이랑 같이 양손으로 제우스 실루엣을 손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한번 포즈 취해볼까요 이제? 빛의 날개도 껴야겠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좋네요.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포즈 잡거나 할 때 진짜 제우스 실루엣을 빼놓고 데스티니 포즈 먼저 잡아놓고 얘를 낄 수 있으니까 피규어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조인트가 너무 타이트하게 물려있으니까. 아무튼 포즈 잡아보죠. 자,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쥐어줘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손으로 쥐었을 뿐 조금 포즈가 뻣뻣하죠. 각도의 제약도 있다 보니까 딱 요런 느낌 정도가 좋았거든요. 근데 HG 좀 더 각도를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깨도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빼면서 좀 각도를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프레임도 밀어 넣으면서 중간 관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프레임의 중간 관절을 쓰면은 이렇게 몸통 쪽으로 제우스 실루엣을 당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몸통 쪽으로 좀 더 당겨주고 어깨를 좀 더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포즈의 완성! 아, 역시 뭐랄까 이렇게 좀 더 다리도 벌려주면서 각도도 더 주면서 이게 또 시드스러움이 묻어나면서 좋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까 이야기했던 이 중간에 프레임이 접히는 부분 덕분에 이렇게 제우스 실루엣을 몸쪽으로 끌어당겨서 팔꿈치를 굽혀가면서 포즈를 취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거죠.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손잡이가 뒤쪽으로 길어진 영향도 있어요. 이것 덕분에 양손으로 쥐는 게 수월해진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멋들어지게 구도 잡아주면은 이대로 전시하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데스티니 건담 스펙2 앤드 제우스 실루엣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아주 볼륨감 좋고요, 멋들어지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런 식으로 포즈까지 잘 잡아주고 나면은 그게 좀 극대화되는 느낌이죠, 사실. 단지 뭐랄까 데스티니 건담 스펙2는 별매로는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중에 뭐 건담 베이스 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로 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데스티니 스펙2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우스를 같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좀 크긴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피도 크다 보니까 공간적인 부담도 꽤 크죠, 지금. 그렇지만 작중에 굉장히 멋들어지게 활약한 유닛이다 보니까 또 좀 애정이 생겨요, 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 도킹 방식 있죠, 이 발 자체를 교체하는 이 도킹 방식은 간편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다? 뭔가 발이 잉여 파츠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약간 서운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뭐 그래도 복잡하게 막 프레임 씌우고 이러는 것보다 간편해서 좋긴 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